요즘 들어 왠지 모르게 기운이 없고 밥맛도 없고 변비까지 심해지신 분 혹시 계신가요? 먹는 약은 계속 늘어만 가는데 몸은 점점 말을 안 들어 고민이신 분은요? 이 모든 걱정이 나이 탓이라고만 여기셨다면 오늘 이 영상은 정말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아주 작은 과일 하나로 이 모든 걱정을 싹 날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키위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키위를 어떤 음식과 같이 먹느냐 또는 피하느냐에 따라 우리 몸이 받아들이는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몸을 살리는 궁합과 몸을 망치는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키위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혈압 조절과 심혈관 건강입니다. 고혈압은 중장년층에서 가장 흔한 질환 중 하나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키위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과도한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키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낮춰주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뉴질랜드 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3개의 키위를 섭취한 그룹은 사과를 섭취한 그룹보다 평균 혈압이 15 이상 낮아졌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혈압이 내려가니 심장의 부담도 줄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는 소화 개선과 변비 완화입니다. 나이가 들면 위장 운동이 느려지고 변비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키위에는 식이섬유, 특히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주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세계 소화기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키위 섭취는 음식물의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키고 노년층의 변비 증상을 70% 이상 개선시킨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키위 하나만 드셔도 화장실 가실 걱정은 훨씬 줄어드실 겁니다. 세 번째 효능은 혈당 수치 관리입니다. 당뇨는 말 그대로 평생 관리가 필요한 병인데 키위는 혈당 지수가 낮은 저혈당 과일이면서도 비타민C와 폴리페놀 성분이 풍부해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키위에 들어있는 이노시톨 성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서울대 병원 내분비과의 연구에서도 키위가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상승폭을 평균 20% 이상 낮춰준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밥은 줄이기가 정말 어렵고 과일이라도 안전하게 드시고 싶은 어르신들에게는 딱 맞는 과일이죠. 네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면역력 증진입니다. 키위는 비타민C 함량이 오렌지보다 무려 2배나 높아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고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며 감염이나 염증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기에 걸리면 오랫동안 고생하게 되고 작은 염증도 큰 병으로 번지기 쉬운데 키위 하나만으로도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영국 런던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키위를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감기 발병률이 30% 이상 낮아지고 회복 속도도 40% 이상 빨라졌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약해진 방어벽을 키위가 튼튼하게 지켜주는 셈이죠. 그럼 이렇게 좋은 키위의 효능을 200% 올려주는 찰떡궁합 음식에는 도대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찰떡궁합 식품은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위를 편안하게 감싸주는 성분과 더불어 포만감을 주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키위의 산성 성분을 부드럽게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하여 키위와 함께 먹으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바나나와 키위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단일 과일을 먹은 그룹보다 혈압이 15% 더 안정적이었고 식후 인슐린 반응이 개선되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당도 걱정되고 혈압도 오락가락해 걱정이신 분이 많으실 텐데
이 두 과일은 혈관 청소부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마치 잘 맞는 부부처럼 키위의 비타민C와 바나나의 식이섬유가 서로 만나 소화도 촉진되고 장 건강에도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는 의사를 멀리한다는 속담은 다들 들어보셨죠? 사과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팩틴이 풍부해 장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데 효과적입니다. 키위는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사과는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사과의 산화 방지 성분인 케르세틴과 키위의 비타민C가 만나면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배가 됩니다. 미국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발표에 따르면 이 두 과일을 함께 먹은 실험군은 감기 및 독감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 생성률이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 감기 걸리면 기운이 쭉 빠지게 되는데 이럴 때 드시는 키위와 사과는 그 자체가 천연 백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찰떡궁합 음식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아몬드, 호두, 캐슈넛 같은 견과류는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비타민 E가 풍부해서 키위와 함께 먹으면 혈당을 안정시키고 노화 방지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뼈 건강이 걱정되는 50대 이후 여성분들에게 강추드리고 싶은 조합인데요. 키위에 풍부한 비타민 K와 칼슘 흡수를 돕는 마그네슘이 견과류의 오메가3와 만나면 골다공증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대한골다공증학회 연구에 따르면 이 조합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골밀도가 12% 증가했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키위도 다음에 잘못된 조합으로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망치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조합은 우유입니다. 아침마다 키위와 우유를 갈아서 주스처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 조합은 위장에 치명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키위에는 천연 효소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이 우유 속 카제인 단백질과 결합하면 덩어리처럼 굳어져 소화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해진 노년층에서는 이게 곧 위산역류나 복부 팽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키위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위장 장애를 겪을 확률이 일반보다 3배 이상 높아진다고 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트름이 잦으셨던 분들은 키위와 우유를 같이 드신 건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이걸 드시게 되면 하루 종일 속이 불편할 수 있으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도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절대 키위와는 같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근 속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키위의 가장 큰 장점인 비타민C를 파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타민C 섭취를 위해 키위를 드셨다면 당근 때문에 영양가가 오히려 제로가 되는 겁니다. 한 대학의 연구에서는 키위와 당근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에서는 비타민C의 함량이 80% 이상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렇게 파괴된 비타민C가 산화 반응을 일으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상처 부위에 좋은 약을 바르고 오염된 붕대를 감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 좋다고 무작정 같이 먹으면 속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특히 감기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를 위해 키위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당근과의 궁합은 꼭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 역시 수분이 많고 칼로리가 낮아 건강식으로 알고 있지만 키위와는 완전히 맞지 않습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도 비타민C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며 게다가 오이의 알칼리성 특성과 키위의 산성 특성이 만나면 위에서 소화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진 노년층에게는 이 조합이 오히려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키위와 오이를 함께 섭취한 실험군은 위산 분비 과다와 복통, 설사 증상을 겪을 확률이 단일 섭취군보다 2.5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즉 오이와 키위는 장 속에서 서로 따로 노는 셈이죠.
마지막으로 이런 잘못된 조합은 특히 노년기 질환과 연결되기 쉽습니다. 위염, 역류성 식도염, 심지어 당뇨나 고혈압 관리에 키위를 활용하실 때 이들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음식도 사람처럼 궁합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맞지 않으면 서로가 괴롭게 되듯이 음식도 조화가 맞아야 내 몸에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바나나 하나를 매일 챙겨 먹었을 뿐인데 치매가 예방되고 위장이 튼튼해지며 심지어 혈압까지 조절되었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어르신들 요즘 식사는 잘 챙겨 드시나요? 예전에는 아침밥 든든히 먹고 하루를 시작하는 게 기본이었죠. 밥심으로 산다라는 말이 있듯이 밥을 잘 먹어야 하루 종일 힘이 나고 일할 맛도 나는 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연세가 들수록 밥을 먹어도 예전처럼 든든한 느낌이 안 들거나 아침밥은 귀찮아서 아예 거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렇다고 끼니를 거르면 힘이 없고 아무거나 대충 먹으면 속이 불편하고 그러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죠. 그럴 때는 매일 바나나 하나씩을 꼭 챙겨서 드셔보세요. 아니, 바나나가 뭐 대단한 음식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바나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양가가 높고 건강에 좋은 과일입니다. 특히 노년층 건강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 가득 들어있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천연 보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바나나가 정말 귀한 과일이었죠. 바나나 한 개 사려면 시장까지 가야 했고 그마저도 명절이나 되어야 맛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과일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어디서 선물로 받아오시기라도 하면 형제들끼리 맛있게 나눠 먹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껍질만 벗기면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씹기도 부드러워 이가 약하신 분들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과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나나의 대표적인 효능 4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압 조절입니다. 어르신들 연세가 들어가면서 혈압이 많이 신경이 쓰이시죠? 요즘은 건강검진만 받아도 혈압 조심하세요 라는 소리를 예사로 듣게 됩니다. 연세가 들어가면서 혈관이 점점 탄력을 잃고 한국인 특유의 짜게 먹는 습관까지 더해지면서 혈압이 높아지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옛날에는 밥상에 장아찌, 김치, 젓갈, 된장국 등 짠 음식 일색이었습니다. 그 시절 그때는 그렇게 먹어도 힘이 넘쳐났지만 지금은 그런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에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칼륨이 몸속 나트륨, 즉 소금을 배출해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과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칼륨 섭취가 높은 사람들은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24%까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칼륨이 풍부한 바나나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바나나 한 개를 챙겨 드시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장 건강을 지켜 변비를 예방합니다. 어르신들 변비 때문에 고민해 본 적 있으시죠? 예전에는 밥만 먹고 나면 화장실로 득달같이 달려갔는데 요즘은 변기에 앉아도 한참을 있어야 나오거나 너무 딱딱해서 힘을 줘도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가 아주 효과적입니다. 바나나에는 식이섬유와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해서 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예방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특히 바나나 속의 팩틴이라는 성분이 장을 건강하게 하고 배변 활동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바나나를 섭취한 사람들은
변비 증상이 30% 이상 개선되었고 특히 노년층에서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장이 안 좋고 변비가 심하신 분은 매일 아침 공복에 바나나를 하나씩만 드셔보세요. 점차 증상이 개선되실 겁니다. 세 번째 효능은 피로회복과 활력 충전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는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끄떡 없으셨는데 요즘은 잠깐만 움직여도 다리가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가 피로회복제 역할을 해줍니다. 바나나에는 비타민 B6와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근육 피로를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의 스포츠 의학연구소에서는 바나나가 스포츠 음료보다 피로회복 효과가 오히려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낮 동안 쉽게 지치거나 피곤하실 때 바나나 하나를 드셔보세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쭉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두뇌 건강과 기억력 강화입니다. 어르신들이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들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젊었을 때는 사람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은행 계좌번호까지 줄줄 외우고 다녔는데 요즘은 방금 들은 얘기도 금방 까먹고 TV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한참을 찾아 헤매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억력 저하와 두뇌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바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바나나에는 크립토판과 도파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기분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 옛날 시험 보시기 전에 두뇌 회전이 좋다고 해서 호두를 드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호두뿐만 아니라 바나나도 두뇌 건강을 위한 천연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트립토판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기억력과 집중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바나나를 꾸준히 섭취하면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고 두뇌 건강을 활성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죠. 아무리 좋은 것도 지나치면 안 된다는 뜻인데 바나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부터는 바나나를 드실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몇 가지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뇨 환자입니다. 어르신들 혹시 단맛이 땡길 때 바나나를 찾으시나요? 연세가 들수록 우리 몸은 자꾸 단 음식을 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떡, 엿, 사탕, 달달한 음료수를 드셨다면 이제부터는 건강을 생각해서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는 과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바나나도 당분이 높은 과일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바나나에는 천연 당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천연 당분이라 괜찮을 것 같지만 사실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바나나의 혈당 지수는 50에서 60 정도로 중간이지만 완전히 익힌 바나나는 당분 함량이 더욱 높아져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당뇨병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당뇨 환자에게 혈당 변동을 심하게 일으키게 되고 합병증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나나는 덜 익었을 때보다 완전히 익었을 때가 혈당 지수가 훨씬 높아진다고 하니 당뇨가 있으신 분은 완전히 익은 바나나는 피하시고 하루에 1개 이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어르신들 중에 혹시 요즘 부쩍 몸이 붓는다거나 다리가 무겁고 피로감이 심해지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 꼭 신장 건강을 체크해 봐야 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한 과일입니다.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건강에 좋지만 신장 건강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속에 칼륨이 쌓여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칼륨이 과다하게 쌓이면 근육경련, 가슴 두근거림, 심한 경우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혈압을 낮춰준다니까 많이 먹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가는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이 바나나를 드실 때는 하루 반 개 이하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보다는 사과나 배 같은 낮은 칼륨의 과일을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위가 약한 분들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혹시 식사 후에 속이 쓰리거나 목구멍까지 신물이 올라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자다가 가슴이 답답해서 깨거나 트림을 할 때 시큼한 맛이 올라온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위산 역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바나나는 보통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과일로 알려져 있지만 너무 익은 바나나는 위산 역류를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위산 역류가 있는 사람들은 당분이 높은 과일을 조심해야 하며 바나나는 개개인에 따라 증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참 어르신들,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시어 꾹 하고 누르시고 영상을 계속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여러분에게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실 겁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가 되는 찰떡궁합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트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변비 때문에 화장실 가는 게 고통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럴 때는 바나나를 드셔보세요. 바나나에는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장 속에 좋은 유산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장 속 유산균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장을 부드럽게 하고 변비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국 소화기 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변비 개선 효과가 무려 4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바나나가 장내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더욱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침에 바나나를 잘게 썰어 요거트에 넣어서 드셔보세요. 속이 편안해지고 변비도 해결되니 매일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두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는 바나나와 견과류를 같이 챙겨 드셔보세요. 바나나에는 크립토판과 도파민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견과류까지 곁들이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견과류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주며 비타민 E는 뇌의 노화를 늦춰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 지방산을 충분히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이 20% 이상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바나나를 썰어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만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오트밀입니다. 어르신들 흔히 아침 식사 많이들 거르실 텐데요. 이럴 때는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챙겨서 드셔보세요. 의외로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된답니다. 오트밀은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는 저혈당 식품이라 포만감이 오래 갑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에너지를 서서히 공급해주면서 하루 종일 기운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로 오트밀과 바나나를 함께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시간 동안 더 높은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트밀을 따뜻한 우유나 물에 불린 후 바나나를 썰어 넣어서 드셔보세요. 든든하고 속도 편한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바나나도 어떤 식품과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바나나와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나나와 상극인 식품 첫 번째는 감자입니다. 아마 감자 싫어하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감자는 쪄서 먹어도 맛있고 튀기면 고소하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도 참 맛있는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자와 바나나는 몸에서 서로 소화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나나는 빠르게 소화되는 반면 감자는 소화 과정이 느린 탄수화물입니다. 이렇게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이 함께 위에 들어가면 위장에서 발효가 일어나 가스를 만들고 속을 더부룩하게 만듭니다. 특히 연세가 들수록 위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음식 조합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식품영양학연구소의 실험에 따르면 바나나와 감자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위장에서의 발효작용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스가 많이 차고 소화가 더디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감자를 드셨다면 바나나는 최소 2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자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면 바나나의 궁합이 훨씬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도 바나나 우유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바나나는 몸에 좋고 우유는 뼈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조합이 오히려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는 소화를 빠르게 촉진하는 음식이고 우유는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음식입니다. 이렇게 소화 속도가 다른 음식이 함께 들어가면 장에서 소화 속도가 느려지면서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고 심한 경우 배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소화 장애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세 번째는 딸기입니다. 남녀노소 딸기를 싫어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상큼하고 달콤한 딸기의 유혹을 뿌리치기는 정말 어렵겠죠? 하지만 바나나와 딸기를 함께 먹으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바나나와 딸기는 자연당이 많은 단맛이 강한 과일입니다. 두 개를 함께 먹으면 당분이 높아져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는 소화 속도가 빠른 과일이고 딸기는 산도가 높은 과일이라 위가 약한 분들은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위산이 과도하게 분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장이 부담이 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국 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과일을 함께 먹으면 인슐린 분비가 불규칙해지고 혈당 변동이 심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딸기를 드셨다면 역시 바나나는 2-3시간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바나나와 함께 견과류를 곁들여 드세요. 단돈 500원짜리 오이를 먹었더니 근육이 짱짱해지고 혈관이 튼튼해졌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이 냉국이나 오이 피클로 먹는 단순한 식재료인 줄 알았던 분들 깜짝 놀라셨죠? 이번 영상에서는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과 같이 먹으면 그 효능이 2배가 되는 식품, 그리고 절대로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인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이의 대표적인 효능 첫 번째는 바로 고혈압 조절입니다. 오이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몸속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짠 음식을 많이 먹었을 때 생기는 혈압 상승을 중화시켜주는 채소죠. 고혈압은 특히 50대 이후에 많이 생기고
조절이 안 되면 뇌출혈이나 심장마비 같은 큰 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식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국 고혈압 학회에서는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에서 15 정도 낮아진다는 효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효능은 혈당 관리입니다. 노년층에게 있어 당뇨는 거의 모든 분이 겪는 질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중엔 이미 당뇨약을 드시는 분도 많고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은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이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또한 풍부한 식이섬유와 수분 덕분에 포만감이 오래가서 간식이나 군것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오이를 당뇨 환자에게 권장하는 식품으로 소개하고 있을 만큼 효과가 있는 채소입니다. 세 번째는 부종 제거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발이 퉁퉁 붓고 신발이 안 맞는 경우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이럴 때 오이를 드시면 도움이 됩니다. 오이는 수분 함량이 95%나 되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빼주는 작용, 즉 이뇨작용을 도와줍니다. 또 칼륨 덕분에 체내 전해질 균형을 잡아주어 신장에도 부담이 적고 신장 기능이 약한 분들께도 안전하고 유익한 채소입니다. 몸이 붓는 이유는 신장이 피로하거나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는데 오이는 이를 개선해 줄 수 있는 좋은 천연 방법이 됩니다. 네 번째는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준다는 점입니다. 나이 들수록 살은 잘 찌고 잘 안 빠지는 이유, 바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먹어도 몸은 덜 쓰고 열을 덜 내기 때문에 뱃살로 가기 쉬운 거죠. 이때 오이는 칼로리가 거의 없고 수분과 식이섬유는 많아 포만감을 주면서도 칼로리를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출출할 때 과자나 빵 대신에 오이를 드셔보세요. 특히 저녁 시간대 간식 대신 오이 몇 조각을 드시면 속은 편안하고 체중도 덜 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유럽 비만학회에서는 중년 이상 성인에게 하루 오이 1개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오이에는 비타민C와 실리카라는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속 콜라겐 생성에 도움이 됩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는 성분인데 나이가 들면 줄어들면서 피부가 얇아지고 주름이 많아지게 됩니다. 오이는 이걸 막아주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노화로 인한 기미나 검버섯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치 안에서부터 화장품을 먹는 것과 같은 효과인 셈이죠. 이렇게 5가지나 되는 오이의 효능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따로 건강보조식품을 챙기지 않아도 오이 하나만 잘 먹으면 몸속 정화, 피순환, 혈압과 혈당 관리, 피부 회복까지 잘 챙길 수 있습니다. 그럼 오이는 어떤 식품과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까요? 오이와 찰떡궁합 첫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오이와 땅콩버터? 하고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이 조합이 특히 미국에서는 건강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오이의 수분과 땅콩버터의 고소함이 만나면 맛도 좋고 무엇보다 혈당 안정, 에너지 보충,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과 식물성 단백질이 오이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60대 이후부터는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 시기에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땅콩버터는 하루 한 큰술 정도 무가당, 무첨가 제품으로 골라서 드시고 오이에 찍어 간식처럼 드시면 당도 낮고 포만감은 높은 건강 간식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는 하루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건강과일입니다. 여기에 오이를 곁들이면 장 건강과 혈당 관리에 훨씬 더 효과적인 조합이 됩니다. 오이에는 수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사과에는 팩틴이라는 장내 유익균을 살리는 섬유소가 들어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와줍니다. 특히 노령기에 흔한 변비나 장 무력증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두 식품 모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혈당 지수 식품이라서 당뇨가 있거나 전 단계이신 어르신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사과 반개, 오이 반개를 잘라서 요거트에 섞어 드시면 맛도 좋고 속도 편안해집니다. 실제로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오이와 사과를 같이 먹은 사람들은 화장실에 가는 시간이 30% 더 빨라졌고 변비로 고생하던 증상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와 오이는 둘 다 샐러드로 많이 드시는 식품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맛이 잘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이 둘은 심장과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조합입니다.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이게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이의 칼륨은 혈압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국 이 둘을 같이 먹으면 고혈압, 동맥경화, 심장병, 뇌졸중 같은 무서운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강 조합이 되는 거죠. 특히 혈압약을 드시거나 심장질환 가족력이 있는 분들께는 하루 한 끼 이 조합의 샐러드를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먹어도 좋지만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미국 심장학회에서도 이 조합을 연구한 바가 있는데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먹은 실험군은 단독 섭취군보다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 정도 더 낮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과, 토마토, 땅콩버터와 오이는 단순한 맛있는 조합이 아니라 몸속에서 각자의 장점이 서로를 도와주는 건강 시너지 조합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오이도 다음의 식품과 같이 먹으면 오히려 내 몸에 독이 됩니다. 오이와 같이 먹으면 절대로 안 되는 식품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대부분의 샐러드에 오이와 당근을 함께 넣어 먹는데 몸에 해롭다니 깜짝 놀라셨죠? 그런데 이 두 채소는 영양학적으로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유는 바로 오이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당근 속의 비타민C를 파괴해버립니다. 즉 몸에 흡수되어야 할 중요한 항산화 성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중간에서 허비되는 거죠. 비타민C는 면역력을 높이고 노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이와 당근을 함께 먹으면 이 중요한 비타민이 거의 흡수되지 못합니다. 특히 감기에 잘 걸리시는 분들,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피부가 얇아지고 기미가 자주 생기는 분들이라면 이 조합은 반드시 피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도 건강에 좋기로 유명한 과일이죠. 변비에도 좋고 피로 회복에도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챙겨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나와 오이를 같이 드시면 안 되는 이유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오이도 칼륨이 많고 바나나도 칼륨이 많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먹으면 몸속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이 약하신 분들, 평소에 소변이 잘 안 나오신 분들은 몸속에 칼륨이 쌓여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거나 근육이 저리는 고칼륨 혈증이라는 무서운 질병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젊을 땐 괜찮았던 조합도 신장 기능이 떨어지는 중장년 이후에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입원한 어르신들 중에는 좋은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왜 탈이 났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영양소 과다입니다.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어서 생긴 질병인 셈이죠. 세 번째는 식초입니다. 오이 무침, 오이 피클 많이들 드시죠? 특히 입맛 없을 때 새콤하게 무쳐 먹는 오이 요리는 여름철 단골 반찬입니다. 그런데 오이와 식초는 체질상 궁합이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 식초는
강한 산성을 띠는 성질인데요.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위장을 지나치게 자극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속이 튼튼해서 괜찮지만 50대 이후부터는 위 점막이 얇아지고 위산이 과하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오이와 식초를 같이 먹었을 때 속이 쓰리고 트림이 나고 더부룩함이 생기는 분들은 이미 위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식초와 오이를 절대 함께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